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다목적 밴이죠. 스타리아인데요. 투어러 버전을 먼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급화된 모델 라운지를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다른 것보다 시트의 편의성이 매우 눈에 띕니다. 물론 승용 쪽으로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는 카니발과 비교하면 일부 아쉬운 것들이 나오지만 활용성 부분에서 스타리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과연 현대 스타리아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은 고급 미니밴을 지향합니다. 저희 팀이 먼저 만난 9인승과 비교해 볼까요? 평평한 그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했고 아이스 큐브 타입의 LED 램프로 변경됐습니다. 측면 도어는 슬라이딩으로 여닫히며 전동으로 작동합니다. 휠은 다이아몬드 패턴의 18인치가 달리고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됐죠. 위아래로 길어지면서 램프가 차지하는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투어러 모델과 라운지 모델의 실내 차이를 볼까요?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까지 달립니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테마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사륜 시스템까지 갖췄기 때문에 구동 배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시보드도 다릅니다. 인조 가죽과 박음질 마감도 들어가고요. 다인 승차 환경에 맞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후석 대화 기능, 그리고 후석 모니터 기능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 일정도 알 수 있고요. 360도 전방위 카메라 완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기어 변속은 버튼 타입으로 하는데 편하지는 않았고요. 급히 버튼을 누르다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동식 시트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되며 조수석 시트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도 넣었습니다. 9인승 모델과 달리 7인승 모델은 앞좌석 중앙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했죠. 조명도 들어오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6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열 공간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모델의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동으로 조작되는 시트엔 다리 받침대까지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열선에 통풍 기능까지 있고요.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선쉐이드도 제공됩니다. 여유로운 컵홀더와 각종 전원 공급 장치도 있죠. 3열도 SUV와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공간을 갖습니다. 머리부터 다리 공간까지 광활한 수준이죠. 시트 슬라이드와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됩니다. 3열 탑승객을 위한 USB 포트와 컵홀더 등 수납 공간에 선쉐이드도 있고요. 3열 창문은 이렇게 열고 닫힙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와 사실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자, 차가 이렇게 달릴 때 핸들링 성능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미세하게 잘 움직여 준다는 것은 운전을 했을 때 긴급 대처를 한다든지 안전성 측면을 비롯해서 운전의 피로감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 현대차도 MDPS를 이제 제법 잘 구성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차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핸들링 성능이 매우 잘 나옵니다. 자, 코너링에서의 한계를 놓고 봐도 일반적인 승용 모델보다 분명히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뭐 극적으로 뭐 20km, 30km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 거동의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운전을 할 때 좀 위축이 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렉스가 엄청나게 불안한 그런 차는 아니었지만 현재 이 스타리아는 안정감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코너에서 자, 쓱 가고 있다가 한계점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더라도 리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 없이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가면서 약간 언더스티어 이후에 타이어 쪽 앞쪽에 그립이 잡히면서 안쪽으로 말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승차감 부분을 빠뜨리고 싶지 않은데요. 자, 이번에는 시속 30km로 과속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적재를 신경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에 턱에 진입할 때 의외로 부드럽네요. 리어가 떨어졌을 때도 안정적이고 서스펜션 세팅 이와 같은 차들이 보통 적재가 되지 않았을 때 승차감이 좀 많이 나빠지거든요. 덜덜덜 떨리는 그런 진동을 계속적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속 50km로 연속된 굴곡로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카메라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뒤쪽 3열 시트가 떠는 소리는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쾌한 진동을 상당히 잘 억제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차체가 커지다 보면 진동이 머무는 시간도 길거든요. 입 세팅을 매우 잘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셀토스와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이 상용차 그냥 화물차를 타니까 좀 덜컹덜컹해도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리아 현세대 모델이죠. 저희 쪽과 협업을 하는 정희철 드라이버가 평상시에는 이 스타리아를 타고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편해졌다. 카니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만큼 피로도가 없어서 뭐 상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편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저희도 이처럼 뭐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때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단순하게 이제 카니발과 비교를 하기 어려운 것이 타이어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자, 카니발 타이어 볼까요? 이번에는 스타리아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지금 오이 타이어는 금호의 포트란 KC53이라는 타이어인데 상용 차에 맞춰져 있는 타이어죠. 그래서 사실 승차감, 어떤 MVH 그런 것보다는 적재 능력을 비롯해서 더 많은 승객을 태웠을 때 여기서 꾸준하게 내구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타이어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하네요. 스타리아에는 두 가지 엔진이 쓰이는데요. 중심이 되는 것은 2.2L 디젤인데 최고 출력 177마력을 낼 수 있죠. 최대 토크도 44kgm/m 수준이라 부족하지 않았고요. 전 세대 모델인 스타렉스는 2.5L 엔진을 갖고 있었는데 효율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누유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고요. 반면 지금의 2.1L 디젤 엔진은 일정 부분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내구 측면에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3.5L LPG 엔진을 쓰는데 가솔린 엔진처럼 부드러운 엔진의 회전 질감, 급작스럽지 않게 꾸준히 전개되는
파워와 토크가 장점이 되죠. 출력도 240마력, 토크도 32kg 폴스미터라 실주행에서의 부족함도 없고요. 다만 LPG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LPG 충전이 용이한 분들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거슬리는 예민한 성격이면 LPG 엔진이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두 가지 엔진의 공통으로 쓰이는 것은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변속 반응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차의 용도에 맞춰 적정 성능을 잘 구현하고 있고요. 기어비도 많은 승객 탑승 환경을 고려하고 있어 저속에서도 충분한 견인력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디젤에서는 수동 6단 변속기를 택할 수도 있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승객을 태우는 용도에서는 LPG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승차감이나 소음, 진동에서 나은 모습을 보이니까요. 반면 화물 적재를 비롯해 종합 업무 환경에 대응하는 용도면 디젤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가속 성능을 볼까요? 가속 성능이 이전 투어로 대비 1초 정도 떨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게 증가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테스트한 모델 무게를 볼까요? 이번에는 투어로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200kg 이상의 차이를 갖게 되죠. 엔진 출력 자체가 같기 때문에 무게가 차량의 주행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와 함께 가볍게 고속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속도로에 나가면 이 스타리아, 카니발 예전부터 과속하는 차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자, 계기판상으로는 시속 182km 정도, 실제 속도는 179km 정도 됩니다. 자, 이 이상의 가속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속도를 줄이기로 하고, 대략적으로 시속 160km까지는 안전성이 잘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프론트 쪽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주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안정감이 이때부터 떨어지게 되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당연히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와 같은 밴, 다인 승차 환경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동거리 역시 길어집니다. 자,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투어러와 비교를 하면 제동거리 측면, 단발적인 제동 성능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전 모델은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안 돼 있었고 현재는 충분한 길들이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컨디션 자체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덕분에 단발적인 성능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타이어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마모가 조금 된 타이어가 새 타이어보다 제동거리가 더 짧게 나오죠. 물론 젖은路面에서는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심히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장거리가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험을 해본 결과 브레이크 쪽에서 페이드가 오는 시간이 조금은 빠른 편이었는데, 이와 같은 모델 아무래도 여러 명의 승객이 탈 수 있고 그랬을 때 무게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페이드가 빨리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 정도는 조금 더 향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급제동을 했을 때 차가 급제동 상황에서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불안감이 커지게 되죠. 자, 불안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행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차가 이렇게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을 때 이때가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여기서는 편안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과거의 이 전세대 모델
스타렉스 어땠나요? 나름대로 후기형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점들이 그래도 좋아진 티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델과 비교를 하면 지금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리아를 선택할 때는 순수한 가족을 위한 용도보다 업무를 겸하면서 약간의 의전용, 이 두 가지를 아우를 때 그때 더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스타리아가 사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어떤 모델인지 볼까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화물 운송을 위한 카고가 있고요. 여기에 3인승과 5인승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이 일반적인 승용차에 해당하는 9인승 투어러가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죠. 차량 등록상으로 승합으로 분류되는 11인승 모델도 있는데 주로 영업 용도로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스타리아의 고급화 버전이 바로 오늘 만나는 스타리아 라운지입니다. 상용차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모델인데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여기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모델도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 6천만원 이상에 팔리고요. 요즘 유행하는 캠핑카도 있습니다. 11인승은 공간 확장의 의미를 둔 모델이고 4인승은 진짜 캠핑카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린이 통합버스인 스타리아 킨더도 있죠. 이외에도 스타리아는 장애인 이동 전용 차량, 구급차, 소방 특수 구급차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가장 탐내하는 모델은 3벤인데 3인 탑승 환경, 물론 사실 가운데 자리가 의미는 없긴 하지만 적재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어 테스트를 할 때 사실 이와 같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주질 않네요. 확실히 예전 스타렉스와 비교를 하면 피로감 측면에서 나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미 수백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을 할 때 과거에는 정말 이제 서로 이 차를 이제 서로 운전하라고 미뤘는데 지금은 저희 업무차보다 더 편해서 불편함을 느낀 그런 패널이 없었습니다. 미니밴 중에서 7인승 모델을 선택한 소비자의 구입 목적은 뚜렷합니다. 누구보다 넓고 편안한 공간을 누리기 위해서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혜택까지 포기할 정도로요. 선택할 수 있는 트림도 인스퍼레이션 한 가지죠.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각종 옵션을 대부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륜 시스템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험로 주행을 위해 스타리아 라운지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없을 테니까요. 겨울철이 걱정된다면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현재 모델은 고급형 모델답게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둥둥 쳐주는 그런 베이스가 잘 구현이 됩니다. 또한 센터 포인트 기술도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좌석에 앉아있던 음의 치우침이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와 같은 느낌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숙성을 볼까요? 테스트 모델은 디젤 엔진을 탑재했지만 차체 중앙부 소음 기준 약 42dB 수준으로 정숙성이 다소 아쉬운 가솔린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토스탑이 있기 때문에 체감 정숙성은 무난했고요. 반면 주행 정숙성이 좋은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오늘 만난 스타리아 라운지. 개인적으로 이 스타리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업무용으로 썼을 때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현재 이 모델 3열 같은 경우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이 시트를 제거하고 구조 변경을 받아서 쓴다면 정말 최고의 활용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짐을 싣고 장거리를 갔을 때 피곤하지 않다는 점, 이 점이 최고의 경쟁력이죠. 확실히 세대가 진화하면서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 진화의 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스타리아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